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일본 반도체 삼성 정조준 10조 포부어 새 공장 건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990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에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밀려서 속속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밀려났죠. 일본의 반도체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공급 부족에 따라 일본 정부가 전략적으로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섰기 때문이죠.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과 대만의 손을 잡고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인텔 그리고 마이크론이죠. 대만은 TSMC입니다. 이러한 손을 잡고 수십조 원대 투자를 감행 다시 한번 한국의 반도체에 도전할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내 전문가들은 관료주의에 매몰된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사업에 너무 늦게 뛰어든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놓지 않고 있죠. 그래서 너무 늦게 뛰어들어서 이득은 보지 못하고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분위기도 조성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반도체 부흥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 가장 큰 키는 지금 반도체가 산업의 쌀로 불리고 있고 모든 산업의 가장 기초적이 되고 또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면 반도체 산업의 부대 사업까지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일본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업은 무너졌다 할지라도 반도체 지지가 되고 있는 부대 사업도 여전히 강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커다란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 일본 반도체 삼성 정조준 10조 포부어 새 공장 건설입니다. 도시바가 40%의 주식을 보유한 반도체 기업이죠. 키옥시아 홀딩스. 키옥시아 홀딩스는 이와테현에 있는 키타카미 공장을 새로운 제조 공장을 세웁니다. 공장 면적은 약 3만 1000평방미터, 총 사업비는 1조엔, 약 10조 원 규모이죠. 내년 봄쯤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억 장치로 쓰이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할 예정이죠. 또한 SSD도 이곳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키옥시아는 올해 4월에는 세계 최대 메모리 공장 중 하나인 이에현의 요카이치 공장에도 신제조 라인을 완공한 상황이죠. 요카이치 공장의 신제조 라인은 올 가을쯤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또한 1조엔 약 10조 원 규모로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명분으로 6천억엔 약 6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었죠. 당장 키옥시아의 키타카미 공장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사히는 지금 전하고 있죠. 이 공장은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1위 삼성전자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일본 소니도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덴소가 대만의 TSMC와 손잡고 구마모토현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대만의 TSMC는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1위로 2위 삼성전자와의 점유율 격차가 2배 이상 나는 압도적인 강자이죠. 구마모토현 공장에서는 데이터 처리를 하는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로직 반도체 등을 생산할 계획이죠. 그러나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 자체가 지금 첨단 공정으로 지금 속하고 있는 EUV 노광 공정을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7나노 이하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26나노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만든다고 지금 얘기가 나고 있는 상황. 투자 비용은 1조엔, 10조 원 규모이고 2024년부터 생산을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의 기금 지원 1순위로 지금 바로 이곳 TSMC 공장이죠. 약 4천억엔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정부가 제조 공장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도를 했죠. 일본 정부의 지원 조건은 지금 TSMC가 10년 이상 계속 생산을 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죠. 도시바와 미쓰비시 전기도 각각 저전력 반도체인 파워 반도체 생산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시바는 2024년 가동 예정으로 1000억엔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합니다. 미쓰비시 전기는 작년 11월부터 신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투자는 200억 원이었죠.
반도체 핵심 재료인 웨이퍼에 대한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썸코는 사가이언에 약 2천억엔, 약 2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해서 웨이퍼 제조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죠. 웨이퍼는 여전히 일본의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알려지고 있어요. 역시 반도체 배선 재료를 만드는 JX금속도 2천억엔을 투자해서 2025년 가동 목표로 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의 지원 기반은 최근 통과한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입니다. 이달 11일 일본 국회를 통과를 했죠. 여기에는 반도체가 포함될 예정이고 미국과 유럽, 중국이 각각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나선 가운데 일본도 일본 내 공급망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분위기죠. 1980년대 일본 업체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전 세계적으로 50%에 달했지만 이후 한국과 대만의 추격을 허용해서 지금은 10%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 자, 지금 보시면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연천이라고 나와서 지금 1990, 1995, 2000, 2006, 2014, 2015 이렇게 보죠. 1990년을 보면 NEC, 도시바, 히타치, 그 다음에 후지츠, 미쓰비시, 마쓰시다 이렇게 6개의 회사가 있었고 95년과 같은 경우는 NEC가 1위에서 2위로 떨어지면서 NEC, 도시바, 히타치, 그 다음에 미쓰비시 이렇게 4개 회사로 줄읍니다. 2000년도에는 지금 도시바, NEC, 히타치밖에 남지 않았고요. 2006년도에 도시바, 르네사스, NEC, 그리고 2014년 도시바, 르네사스, 그리고 2015년에는 오로지 도시바밖에 남지 않은 상황. 이 도시바가 현재는 키옥시아로 이름이 바뀐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 세계 반도체를 주름잡았던 일본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인텔도 한몫을 합니다. 인텔이 D램이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DDR D램을 지원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완전히 일본 업체가 파산에 이르는 지경까지 가버리게 된 것이죠. 지금 반도체 산업 추락은 일본 산업 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밀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던 일본 정부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서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체계를 갖춘다라는 구상을 갖고 있죠.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한국과 대만에 뒤진 첨단 반도체 개발 그리고 양산 분야에서 다시 이번 투자를 통해서 앞서 나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에 대한 관점은 지난해 6월 달에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반도체 전략 관련 발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일본은 향후 2030년 일본의 점유율은 거의 0%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엄중한 경고를 내놓았죠. 그래서 이렇게 0%까지 떨어지기 전에 빠르게 투자를 해서 이제 살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정부 내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니키카와 가즈미 경제산업상 내 IT 산업 부분 담당자는 반도체 전략은 외화벌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운다는 일반적인 산업 정책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전략의 목표는 원유나 식량과 같은 전략 물자 확보에 더 가깝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장 큰 과제는 사람들 사이에 반도체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것이 전적으로 민간 부분에 맡길 수 없는 일임을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라 덧붙이고 있죠.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는 지금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일본은 완전히 국가를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만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까지 변했다는 사실이죠. 일본은 생산시설을 확보한 후 미국과 손을 잡고 첨단 반도체 개발에도 나서고 있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과 대만에 뒤진 첨단 반도체 개발 및 양산 분야에서 다시 앞서 나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히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4일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반도체 연구개발과 공급망 강화에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니켈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이번 반도체 분야 협력은 한국과 대만을 2나노 제품에서 따라잡고 2나노를 넘어서는 최첨단 제품을 먼저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니켈은 해설을 했죠. 이미 반도체 업계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는 일본과 대만은 2나노 제품 양산에 초입기에 들어간 상황. 대만의 TSMC는 스마트폰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2나노 제품의 양산을 준비하고 있고 한국의 삼성전자 역시 2025년까지 2나노 제품을 양산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 간 협력 강화를 통해서 빠르게 한국과 대만을 따라잡겠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IBM 역시 지난해 2나노 시제품 생산에 성공했으며 일본의 도쿄 일렉트릭과 캐논 등 장비업체가 이미 IBM 제품 양산 계획을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효율을 기록할 수 있다고 보는 모습입니다. 니케이는 2나노 제품 외에도 반도체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개의 반도체를 결합하는 미국 인텔의 칩넷 기술이 개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인텔의 가장 큰 장점은 칩넷 기술이에요. 칩넷 기술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하나의 반도체를 위해서 여러 개의 반도체로 조각을 내고 이것을 다시 합치는 기술을 가지면서 더 적은 그 선단 공정이 아닌 더 낮은 공정을 사용을 해서라도 더 높은 성능의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칩넷 기술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전히 일본 전문가들은 관료주의에 매몰된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너무 늦게 뛰어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죠. 호스카와 마사이코 전 경제산업상 무력관리부장은 이미 5년 전부터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어야 했지만 일본 정부가 행동하기로 결정한 것은 1, 2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너무 늦기 직전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일본이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TSMC, 인텔, 그리고 IBM 여러 회사들에 대해서 연합을 하고 있어요. 연합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라는 거죠. 일본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업이라고 해봤자 소니, 이미지 센서죠. 그리고 르네사스. 르네사스는 파운드리 분야이지만 지금 거의 소니하고 같이 협력을 할 생각이죠. 그리고 키옥시아. 키옥시아는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회사. 이제 디램 만드는 회사는 마이크론이 있는데 마이크론은 지금 현재 일본에 공장을 갖고 있는 상황. 마이크론도 일본 내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이 나온 상황이죠. 이래서 디램,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까지 모두 다 지금 투자를 하고 일본 내에 투자를 받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일본 내 반도체 붐을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현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이 제대로 될까? 이미 늦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